50대, 60대 은퇴를 앞둔 분들, 퇴직금에 대한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누구나 평생 일한 대가로 얻을 퇴직금을 꿈꾸지만 그 금액이 진짜 안정된 노후를 보장할 만큼 충분할까요? 특히 대기업에서 오래 일한 분들조차도 막상 퇴직금을 받고 나면 그 금액으로 노후를 대비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퇴직금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라는 걱정이 드는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을 놓치지 마세요. 진짜 현실을 보여드립니다. 대기업 임원의 충격적 퇴직금 공개. 당신은 이만큼 받을 수 있을까? 50대, 60대가 되면 누구나 한 번쯤은 퇴직금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단순히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좌우할 중요한 자금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퇴직금이 충분할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대기업 임원이 받은 퇴직금 사례를 통해 현실을 직시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례 1. 대기업 임원 35년 근속 후 받은 퇴직금은 서울에 사는 60대 어씨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35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그는 임원으로 승진하며 많은 성과를 냈고 퇴직금도 꽤 높은 수준일 거라고 기대했죠. 그런데 막상 받아보니 5억 원 남짓? 처음엔 적지 않은 금액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어씨는 그 돈으로 집 대출을 갚고 자녀의 학자금을 정리하고 나니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노후 생활비로 매달 200만 원씩 쓴다고 계산해도 20년이면 끝나는 돈이더라고요. 집값이라도 올랐으면 다행인데 그것도 기대하기 어렵죠. 이걸로는 은퇴 후를 감당할 수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퇴직금이 한 번에 들어오는 큰 돈처럼 보여도 막상 써보면 끝이 보입니다. 이처럼 퇴직금만으로 안정된 노후를 기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죠. 사례 2. 중소기업 퇴직자의 퇴직금 현실. B씨는 중소기업에서 30년 동안 성실히 근무하며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대기업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지만 그래도 약 1억 5천만 원을 받았죠. 그는 이 돈을 가지고 노후 준비를 잘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부모님의 간병비와 자신의 건강 문제 때문이었죠. 부모님 병원비와 제 치료비로 몇 달 만에 3천만 원이 나갔어요. 그제야 깨달았죠. 돈은 항상 모자란다는 걸요. 간병비, 의료비 같은 갑작스러운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면 퇴직금이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다는 사실을요. 이 사례는 퇴직금이 단순히 생활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도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사례 3. 은퇴 후 재취업한 C씨의 고군분투. C씨는 58세에 퇴직하며 약 2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여유롭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2년 만에 돈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동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퇴직금이란 게 결국 버티기 위한 돈일 뿐 진짜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진 않더라고요. 은퇴 후에도 계속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준비했어야 했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죠. 이 사례는 퇴직 후에도 지속 가능한 소득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퇴직금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대안은? 이 세 가지 사례가 말해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퇴직금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퇴직금 외에 소득원 마련하기. 은퇴 후에도 소득이 나올 수 있는 자산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 수입이 나오는 부동산,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주식, 혹은 자격증을 활용한 파트타임 근무 등입니다. 체계적인 재정 계획 세우기. 퇴직금은 단순한 목돈이 아니라 평생의 생활비로 나눠서 써야 하는 자금입니다. 따라서 체계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생활비와 비상금을 따로 구분해 관리해야 합니다. 건강 관리에 투자하기. 노후의 가장 큰 지출 중 하나는 의료비입니다. 건강을 미리 관리하면 의료비를 줄일 수 있고 결과적으로 더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한마디. 내 퇴직금으로 충분할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누구도 쉽게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퇴직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어시 B씨 C씨의 이야기는 결국 퇴직금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교훈을 줍니다.
안정된 노후를 위해선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미래를 위해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퇴직금에 대한 현실을 직시하고 노후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 그것이야말로 50대, 60대가 지금 당장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퇴직금만으로 노후를 버틸 수 없다. 전문가가 알려주는 현실적인 대안. 퇴직금만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없다는 사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퇴직금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퇴직금이란 이름이 주는 안정감과 오랜 시간 일한 보상이라는 심리적 위로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퇴직금만으로는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의 노후를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을 시작으로 어떻게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전문가의 시각에서 퇴직 후 재정 관리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방법과 전략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1. 퇴직금은 시드머니, 노후를 위한 자산 운용이 필수. 퇴직금은 단지 목돈일 뿐입니다. 이 돈을 잘 운용하지 않으면 몇 년 내로 바닥이 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돈을 굴려야 할까요? 저위험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 창출. 퇴직금의 50%는 저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금, 적금, 채권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월 지급식 펀드에 투자하면 일정한 소득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자나 배당금으로 생활비 일부를 충당하면 퇴직금 소진 속도를 늦출 수 있죠. 부동산을 활용한 소득원 마련. 만약 소형 아파트나 상가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를 임대소득으로 전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을 고려해 안정적인 지역과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의 1020%는 고위험 투자. 일부 자금은 주식, ETF 등 상대적으로 고위험 상품에 투자해 자산을 늘릴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전문가와 상의해 신중히 접근해야 하죠. 2. 은퇴 후에도 소득 흐름은 지속되어야 한다. 퇴직금이 아무리 많아도 지속적인 소득 흐름이 없다면 언젠가 고갈됩니다. 특히 50대, 60대에 접어들면 이를 멈추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소일거리에서 새로운 소득원 찾기. 예를 들어 운전면허를 활용해 학원 강사나 지역 운송업에 참여하거나 배달 서비스, 컨설팅 업무 등으로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추가 소득을 만들어 보세요. 이 작은 수입이 퇴직금의 고가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전문성을 활용한 재취업. 한 분야에서 오랜 시간 일한 경험을 활용해 시간제 근무나 강연 활동, 자문 역할을 맡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예를 들어 한 전직 대기업 임원은 퇴직 후 대학 강사로 일하며 월 300만 원의 추가 수입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창업의 기회 탐색. 퇴직 후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카페 창업, 온라인 쇼핑몰 운영, 지역 특산물 판매 등 비교적 소규모로 시작할 수 있는 사업 아이디어를 고민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초기 자본을 지나치게 투입하지 않고 천천히 확장하는 것입니다. 3. 의료비와 예기치 못한 지출을 위한 대비. 노후의 가장 큰 지출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의료비입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재정이 흔들릴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요? 건강보험 및 실손보험 활용. 퇴직 후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실손보험에 가입하거나 건강보험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필수입니다. 특히 실손보험은 갑작스러운 의료비 지출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상금 계좌 운영. 퇴직금의 20% 정도는 별도의 비상금 계좌로 관리하세요. 이 돈은 절대 건드리지 않고 의료비, 간병비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건강 유지로 비용 절감. 운동과 식습관 관리를 통해 병원 방문 횟수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건강은 재정의 기초가 됩니다. 퇴직 후에는 꾸준히 산책하거나 적절한 운동을 통해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데 신경 써야 합니다. 4. 퇴직금의 올바른 관리와 심리적 준비. 퇴직금을 받는 순간
우리는 일종의 해방감과 함께 불안감도 느끼게 됩니다. 목돈을 어디에 쓸지 몰라 망설이다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죠. 과도한 소비 유혹에서 벗어나기. 많은 분들이 퇴직 후 이제 즐길 때다라는 마음으로 목돈을 소비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여행, 고가의 물품 구매 등은 신중히 계획된 예산 내에서만 진행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 받기. 퇴직금 관리와 재정 계획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재무 설계사를 통해 장기적인 재정 플랜을 세우고 꾸준히 점검하세요. 심리적 준비와 긍정적인 태도 유지. 퇴직 이후의 삶은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퇴직금을 어떻게 사용하든 앞으로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며 나만의 속도로 은퇴 후 삶을 즐기세요. 결론 퇴직금은 시작일 뿐 미래를 위해 움직여야 한다. 퇴직금은 단지 노후 준비의 첫걸음에 불과합니다. 그 돈을 어떻게 운용하고 지속적인 소득을 만들어갈지에 따라 여러분의 노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칼럼에서 말씀드린 전략들을 참고해 퇴직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행복한 은퇴 생활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행동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퇴직금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해 보세요. 안정된 노후를 위한 작은 계획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